한국 광고의 역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대 마지막이 광고의 시대 구분에서 한일합병과 일제 무단 정치 시기를 거쳐서 이번 시간에는 1920년부터 40년까지의 광고의 성장기, 광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성기를 거쳐서 이제 광고의 쇠퇴기도 다루고요. 마지막에는 디지털 광고 시대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이미지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920년에서 40년까지, 그러니까 40년 8월에 동아와 조선이라는 일간지가 강제 폐간이 된 시기거든요. 그때까지 한 20년 동안은 조선 광고, 한국 광고의 전성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한 10년 정도 일본이 이제 식민지 수탈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1920년대에서 45년까지는 좀 더 교묘한 식민지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서구 자본주의와 근대 문화가 일본을 통해서 상륙을 하게 됐는데, 이 시기에 경성은 새로운 문명과 소비 문화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어떤 캐릭터로서 미스코시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이 미스코시 백화점에는 모던걸과 모던보이로 대표되는 어떤 도시 소비자들이 또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이에 조선의 광고는 이제 일본의 강제된 자본주의 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날로 확대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30년대에는 신문 면수도요, 일일 8면에서 10면이나 혹은 이제 12면까지도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다양한 광고 기법, 광고 지면도 늘어났지만 광고의 기법이라든가 표현의 방법 등등도 놀랍게 확대가 됐었죠. 특히나 이 시기에는 다양한 상품 광고가 등장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좀 단순한 상품군을 다루었다면, 이때는 이제 대부분은 일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고의 종류가 어떤 약품이라든가,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화장품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조미료나 비누, 이런 생활 필수품들이 대부분이고, 그 당시에 생활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어떤 자동차 광고도 있었고요. 자전거 특히 많았고, 축음기라든가 선크림 같은 광고들도 등장을 했어요. 당시로서는 수요가 많지 않았을 법한 품목이죠. 그리고 특히 1930년대는 맥주라든가 청주라든가 구두, 모자, 뭐 담배, 이런 쪽 소비 기호식품 같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잡화, 뭐 이런 기계류 등의 광고가 꾸준히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광고 하나 봐볼까요? 이게 1929년에 개최된 미인 선발대회 전면 광고예요. 조선일보의 10월 26일에 광고가 됐는데, 여기 가운데가 이 미인 대회에서 1등인가요? 그 선발된 미인의 사진이 가운데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 대회를 협찬한 일본 광고주들의 광고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참 흥미롭죠. 이때 이제 미인 대회가 있었다는 것도 흥미롭고, 이곳에 최초의 어떤 PPL 같은 거죠. 이 행사에 협찬과 후원을 했던 광고주들이 이렇게 광고를 같이 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4년도에 조선일보에 올라왔던 타자기예요. 타자기는 굉장한 기계 문명이었죠. 당시에는 기존의 필기구를 대체하는 강력한 어떤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송일상회의 광고입니다. 조선글 타자기 헤드라인이 있고요. 현대 문명의 특색은 신속과 정확이라는 가운데 글자 보이십니까? 이런 리드 카피가 보이고요. 조선 타자기의 특성을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조선글 타자기 광고입니다. 34년도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자, 1920년대와 30년대는 이제 교육받은 여성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졌죠. 이화학당이 1886년에 문을 열었죠.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여성들, 그리고
도시 인구가 일단은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여성 직업군들도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돼요. 대략 극장에서 표를 파는 사람을 티켓걸이라고도 불렀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여닫는 승강기 엘리베이터 걸 같은 경우도 이때 나왔습니다. 그런 여성 직업군들이 그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풍요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성층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문 광고도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력을 갖춘 여성들의 지갑을 공략하는 화장품이라든가 약품 등등의 광고가 계속 줄을 이어서 나오게 됐죠. 지금 보는 광고는 1925년도에 가테이 비누 광고예요. 얼굴에 거칠어지지 않고 살의 미를 제가 잘 못 읽겠네요. 여기 가운데 쪽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만 해도 좀 짧긴 합니다만 여성의 한복 복식을 그대로 입고 나온 광고 그림 캐릭터가 눈에 띄네요. 네, 1926년에 신미소 크림 광고입니다. 이때는 계속 화장품 광고가 줄을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신미소 크림, 살결을 언제든지 반드럽고 곱게 하는 신미소 크림, 뭐 이런 카피, 리드 카피가 보입니다. 이것도 미소노 백분이라는 크림입니다. 백분과 색분 이렇게 나뉘는데요. 색분은 색조 화장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고요. 백분은 얼굴을 좀 하얗게 만드는 그런 건가 보죠. 네, 미소노 백분. 이때는 이제 백분의 시대라고도 하고 색분이 이후에 또 나옵니다. 색분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것도 우테나 백분이죠. 이것도 우테나 백분 화장품 광고입니다. 다음은 이제 37년 광고 동아일보에 나왔는데요. 대학 목약이라는 약품 광고예요. 근데 이게 목약이 안약이라고 합니다. 최승희 씨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대중스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중스타를 어떤 카피나 이런 것보다 더 크게 전면에 위치한 것은 이제 이 대중스타의 이미지를 자신의 제품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전이하기 위한 어떤 최초의 광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광고 지면의 대부분이 모델 사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최승희라는 모델 이미지가 당시에는 최고의 인싸였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이미지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944년도 11월 16일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목약 안약의 병 모습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의학박물관이었나 여기에 사진이 실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도 최승희 씨가 모델로 있는 같은 디자인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는 말이 좀 어느 정도 잘 읽히기 때문에 지금 작아서 잘 못 읽을 수도 있는데요. 대략 옛날 구어체로 적어져 있어요. 어여쁨과 매력을 늘 보존하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글씨체죠. 가정에서 손쉽게 3, 4분 치료로 살결이 근본적으로 곱고 희게 되는 신가정 미백요법이 발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동아일보 1938년 7월 28일 레온 세안크림 광고입니다. 이때도 어쨌든 신여성 어떤 모던 걸의 분위기라기보다는 한식 복색을 한 한국 복색을 한 한복을 입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근데 다음은 부인 화장계의 패왕 박가분이라는 광고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의 광고가 보입니다. 굉장히 말이 많네요. 여기 카피가 굉장히 많이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충격적인 그런 광고가 보이죠. 광고에 여성의 옷차림의 변화가 엿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1920년대 화장품 광고 속에 이제 그려진 여성들은 대부분 몸매선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풍성한 한복 차림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30년대부터는 허리가 좀 잘록하게 들어가는 서양식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80년 전 동아일보에 실린 중장탕 광고는 매우 파격적이죠. 한 여성이 왼쪽에 보시면은 맨 다리를 그대로 내놓고 미소를 띠고 있죠. 이 중장탕이라고 하는 게 그 일본에서 수출하던 제품인데요.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생리불순, 불면증 이런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성의 옷차림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장탕 광고 아직도 계속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 광고를 좀 보시겠어요? 매독 광고도 이렇게 전면 광고로 나왔어요. 굉장히 뭐 글씨가 큰데요. 참고 삼아 보시라고. 약 광고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약이라거나 뭐 화장품 이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고약 광고네요. 그때 이제 그 종기라든가 이런 병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약 광고도 많았던 것 같고요. 뭐 먹는 광고 같아요. 내부 장기들을 그려주면서 이 약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좀 일견 보기에는 엽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고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광고의 성장과 쇠퇴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보통신사가 한국 최대의 광고 대행사로 자리 잡고 있죠. 1930년대 중반에는 연세대학, 지금의 연세대학이죠. 예전에 연희전문학교 상과에서 처음으로 광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고 있죠. 1930년대 후반에도 다양하게 광고 표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고의 전성기다 이 말을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었죠. 1940년 정도에 중일 전쟁이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태평양 전쟁의 시작 발발점 1941년부터 45년까지 조선의 해방 시기죠. 그때까지 한 5년 정도가 언론과 광고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자는 부족했고 그래서 광고량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뭐 판매도 금지됐고요. 신문 자체에서도 전면 광고도 금지가 되었었고 화장품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들도 자숙해야 되는 시기였고요.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안 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광고 금지 조치가 계속 이어지던 시기가 1941년부터 45년 해방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언론과 광고의 어떤 암흑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광고세도 부과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1940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강제로 폐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예전처럼 매일신보만이 한국어로 만들어진 유일한 일간지로 남아있게 됐죠. 신문은 뭐 이런 폐간도 폐간이지만 있는 신문마저도 면수도 줄어들고 광고도 모두 다 줄어들었어요. 매일신보 역시 6면 그러니까 굉장히 줄었죠. 근데 전쟁 말기에는 1945년도 해방 바로 직전에는 타블로이드판 하루 한 장, 2페이지로 발행되는 것에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되면서 조선의 물자는 모두 다 일본으로 차출됐고요. 신문 광고에도 전쟁 구호 그리고 전쟁의 포스터 등이 사용됐습니다. 이 헌납 광고라는 거 한번 보실까요? 1944년 매일신보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죠. 한국어 신문이었죠. 매일신보에 나온 헌납 광고라는 거 보시면 헌납 광고라고 하는 것도 일제강점기에서만 사용되던 독특한 광고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광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전쟁을 참가를 독려한다거나 전쟁을 미화하는 것 뭐 이렇게 상품 메시지와는 완전히 무관한 내용인데도 광고비는 광고주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한국은 독립했습니다. 이때를
해방 복구 민방 정착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1945년부터 1968년까지는 현대광고의 태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968년도에 종합광고회사가 출범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죠. 해방 이후부터 종합광고회사 출범 직전까지의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때 한국 최초의 광고 전문 월간지 새광고가 창간되기도 했고요. 민방 라디오 기독교 방송 CBS가 54년도에 개국도 했고요. 또 MBC 라디오 부산방송사 최초의 민간 상업 라디오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KBS TV 상업방송도 개시됐고요. 66년에는 드디어 민간 FM 방송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 광고의 태동기까지 오기까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1937년 이래 중일전쟁이 있었고요. 그때의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되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남북 분단이 되고 무엇보다 또 50년에는 3년간의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경제는 파탄이 났었죠. 경제가 다시 살아난 것은 1961년도에 이제 5.16 군사정변이 있었잖아요. 이후에 1968년도부터 개인당 소득이 올라가면서 광고가 복구되고 대중매체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 라디오와 TV가 정착했던 시기고요. 광고 대행업도 시작되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1945년부터 1968년까지는 전쟁을 치르고 이러면서 해방되고 전쟁 치르고 또 복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현대 광고로 가는 태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민방을 정착시키는 시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광고를 하나 볼까요? 아주 친근하죠. 지금도 알 수 있을 만한 브랜드들이기도 하네요. 친근한 한글 광고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글의 가독성을 높였죠. 카피나 이런 문체가 한문투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본 제품들이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그 광고의 표현 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점차 우리 기업 제품들이 친근한 표현으로 그 일본 제품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광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방과 전쟁을 복구하던 시기에서 전쟁의 후유증이 있었죠. 이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위안과 즐거움을 주던 매체로 영화는 큰 관심을 받았던 대중문화라고 할 수가 있었죠. 이 당시 발간되던 신문 광고의 한 70% 정도를 영화 광고가 차지한다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푸른 베일인가요? 이런 영화 광고가 보이시죠?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제작도 되었습니다만 영화 광고들도 일간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화 광고 몇 가지 보고 갈까요? 네, 몇 년도에 무슨 광고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만 느끼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이가 여기 있군요. 그 넥타이 누가 짰어요? 운민년이 짰죠? 운민년이 당신 좋아하죠? 여보, 옆에 난 아기밭에 분팔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팔자가 늘어져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최고라고 해서 뭐가 다행이겠습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는 제 창문만 두드리십시오.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해서 짧은 인생을 엔조이 하느냐가 문제지. 길을 하나 몰 생각이야. 너 한몫 들지 않을래? 얼마짜린데? 100만 원짜리. 오늘 밤? 그건 내일 저녁? 슬로우. 자, 되지 않습니까? 아이 참,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버지, 엄마는 아직 안 들어왔어. 밤마다 엄마가 안 늦으시니까 난 싫어. 모르겠어요. 미스박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퍽 젊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아주 행복스럽단 말이야. 얘는 맘 편하고 어떻게 따분해서 춤을 추니? 뭐 말하자면 선생님이 하루 저녁만 제 애인 대형품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예? 애인 대용품이요? 왜 대용품입니까? 이왕이면 애인으로 대우해 주시죠.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때는 거의 에로 영화, 에로 컨셉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다 읽을만 하네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때 LG전자의 전신이에요. 금성사가. 혹시 뭐 저는 금성이라는 브랜드 골드스타 브랜드의 가전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세대인데요. 우리 가전 산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LG전자의 전신 금성사가 창업되면서 우리나라의 가전 산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이때 금성이 최초로 선보인 국내 라디오가 국내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의 최초 1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라디오는 굉장히 고급 가전이기도 합니다만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는 그런 가전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광고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초창기 신문에 광고됐었던 금성 라디오의 광고를 참고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1968년부터 1980년까지는 광고가 급성장한 시기, 현대적인 광고가 정착하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당 GNP가 10배 넘게 증가를 했고요. 한국은 농업국에서 이 당시에 신생공업국가로 탈바꿈하던 시기입니다. 광고비는 92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죠. 대형 광고주는 예전에 의약품에서 식품이나 음료 그리고 가전기기로 옮겨갔고요. TV는 이때 대중매체로서 제2의 매체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TV 현대적 광고가 정착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한 13년이죠. 동안 매체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TV의 등장과 그 TV의 급속한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8년에 가구 대비 2.1%였던 TV 보급률이 1979년에는 600만 대에 가까운 8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죠. 불과 13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TV 시대 그리고 TV 광고 시대가 막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65년에는 이제 삼성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보가 창간이 됐죠. 그리고 신문업계도 치열한 판매 경쟁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문은 예전에 보급이라는 개념에서 판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급과 광고를 관리하던 업무국이 판매국과 광고국으로 분리되는 시대가 또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죠. MBC TV 개국이 1968년이니까요. 69년이니까요. 이때 이제 삼성그룹 계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JTBC, 뭐 중앙일보 JTBC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TBC와 MBC의 경쟁 시대가 개막을 했죠. 이때 이제 이미 언급했었습니다만 TV 대수가 급격하게 팽창을 함으로써 이제 양사가 경쟁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그 절대적인 수 자체가 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수요의 팽창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가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영향을 받는 매체들이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극장이었어요. 제가 바로 전에 언급했었습니다만 해방 전후에 이제 전쟁을 또 복구하면서 국민들에게 크게 재미를 주었었던 대중문화가 어떤 영화라는 건데 그 영화를 상영하던 곳 극장이 TV 보급으로 인해서 크게 줄었죠. 관객 숫자가 뭐 60%에서 70% 가량이
줄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디어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미디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TV라거나 라디오, 극장이 지금 현 시대에도 어떤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이 당시에도 TV가 보급됨으로써 극장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 규제를 받는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죠. 금성사에서 만든 최초의 흑백 TV를 LG전자 블로그에서 최초의 라디오의 모습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흑백 브라운관 방식이에요. 그리고 탁자같이 다리도 4개나 달고 있죠. 나중에는 이게 사각형의 나무 상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어떤 TV라기보다는 가구를 닮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크고 비싼 가구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디자인까지 일본과 미국 것을 베껴 왔었죠. 그리고 TV도 처음에는 어떤 세금을 한 50% 가량을 매겨서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다. 처음에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6만 원대에 판매를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5, 600만 원 되는 그런 비싼 가격이었어요. 이것도 근데 미제나 일제에 비하면은 상당히 싼 가격, 한 반가에 가까운 아주 싼 가격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싸도 TV를 사려면은 이렇게 분양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을 해놓고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 뭔가 부품이 부족해 가지고 차를 소유하려면, 구매하려면 뭐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걸 나 사겠다라고 신청을 할 때는 우리 집에는 TV가 없다라는 증명 서류와 함께 은행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후에 공개 추첨을 해서 살 수가 있었다고 해요. 한 그 경쟁률이 10대 1 정도를 상회했다라고 50대 1이라고 했나요? 50대 1을 상회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든 그런 고급 가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TV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유층, 금수저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칼라 TV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었는데, 뭐 다방이라든가 만화방도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소들에서 TV를 구매해서 TV를 보러 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작권상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에는 IP 정책이 희미했던 시기라서 가능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한 동네에 대략 그 TV를 가진 집이, 도시 이야기예요. 도시에서도 TV를 가진 집이 뭐 한 집, 두 집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온다면은 그 집 주인과 친한 동네 사람들이 아주 혜택을 보기도 했었죠. 당시에는 이제 김일 선수가 나오던 레슬링, 뭐 권투라거나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때만 되면 이제 다방이나 만화방,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대중사업소에 모여서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TV를 보려면 굉장히 비싼 값을 또 지불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TV 안테나도 생각이 나네요. TV가 잘 안 나오면은 또 올라가서 안테나도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이후에 이제 TV가 금성 이외에도 이제 삼성도 만들었었고요. 그때 뭐 아남이라든가 대우전자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만들게 됐죠. 최초의 TV 광고라고 합니다. 영창산업에 깨지지 않는 유니버셜 레코오드라고 되어 있죠. 레코드판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TV에서 광고는 됐지만 어떤 영상으로 서비스 됐던 건 아니에요. TV에 이미지, 그냥 사진 한 장이 덜컥하고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TV 광고는 유니버셜 레코드에 깨지지 않는 레코드판인데, 그것은 어떤 영상이 아니고 그냥 이미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창은 영창악기의 전신이죠. 네. 현대적 광고 정착기 시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또 확대되던 시기인데요. 이 당시가 이제 한강의 기적이 있던 시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나요? 놀라운 경제 성장이 있었죠, 이 시기에. 그래서 경제 성장과 비추어서 거기에 따른 광고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소득 증가로 이어졌고요. 그만큼 살 물건도 많고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또 TV라는 말과 그림, 행동, 활동이 같이 있는, 동작이 있는 새 광고 매체가 생김으로써 더 많은 광고가 있었던 거죠.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현대 광고의 세 가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주와 매체, 그리고 광고 대행사 구조의 현대적인 광고 산업이 시작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광고 대행업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예요. 광고 4대 매체, 그러니까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그리고 잡지, 이렇게 광고의 4대 매체가 완전하게 구축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코카콜라, 칼텍스 같은 다국적인 광고주들이 국내 광고계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광고를 제작을 해서 들어왔었어요. 물론 이제 그 광고들을 외국에서 다 제작해서 들어온 건 아니죠. 한국에서 이 다국적 광고주들의 광고를 수주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합동광고사, 그리고 만보사, 제일기획, 연합광고, 이렇게 4개사의 취급액이 천문학적으로 성장을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광고 대행사들의 영업 행태가 그 다른 선진국처럼 광고주와 매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어떤 중립적인 광고 대행사, 이런 게 아니라 대기업과 딸려진 언론사의 부수적인 하우스 에이전시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죠. 광고 대행사 형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1970년대에 각종 소비재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이에 따라서 광고도 발전하기 시작했죠. 광고 산업의 발전의 핵심이다 할 수 있는 게 광고 대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광고 대행사가 또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69년 1월에는 동아일보와 오비그룹의 합작으로 만보사가 창립되었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광고 환경 자체가 양질적으로 성장을 하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보사가 1968년도에 국내에 진출했던 코카콜라사의 광고를 대행했어요. 만보사가. 후에 이제 코카콜라에 대한 광고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서구 광고를 처음 선보였던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 산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만보사가 1975년도에 합동통신사 광고기획실에 통합돼 버렸어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979년에 오리콤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삼성그룹, 삼성 계열이죠. 중앙일보와 TBC죠. 동양방송. TBC는 이제 현재는 중앙일보 계열의 JTBC로 나왔죠. 동양방송의 후광을 바탕으로 하는 제일기획을 창설을 하게 됐습니다. 1974년에는 MBC와 경향신문, 동아제약, 럭키그룹, 혜태, 동아일보 등등이 주주로 참여한, 그러니까 언론과 대기업이 주주로 참여한 연합광고가 창립이 되었죠. 자, 이름으로써 1970년대에 오리콘과 제일기획, 그리고 연합광고 세 회사의 과점 시대가 열렸는데요. 중요한 이유라면은 그 세 개사 모두 언론사의 뒷받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0년대 말에서 1985년도 사이에는 이제 많은 광고 대행사들이 생겨요. 근데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그룹 광고, 그룹 계열의 광고 대행사, 인하우스 에이전시였어요. 뭐가 있었나요? 나라기획, 진에드, 대보, 거손, 또 금강기획, 코레드의 전신이었던 혜태기획,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이에 생겼던 광고 대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카콜라 광고예요. 만보사가 진행했었던 산뜻한 그 맛, 오직 그것뿐, 오직 그것뿐이라는 이제 코카콜라의 카피가 보이네요. 1969년도 카피예요. 코카콜라 한국 카피인데요. 한국 광고의 현대화, 그 시작을 말해주는 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1969년에 새로운 슬로건으로 Is the real thing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로 시작하죠. 이후에 70년에 다양한 사진작가가 촬영한 실제 삶의 순간을 묘사한 사진 클로즈업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TV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고 오시겠습니다. It's a real thing. Coke is, that's the way it should be. Coca-Cola, what the world wants to see. Oh yeah, it's a real thing. Coca-Cola, that's the way it is. Fill a bottle of Coke, and the way it will stay. For the taste of your life, what the world wants today. Oh yeah, it's a real thing. Coca-Cola is Coke. It's a real thing. Coke is, that's the way it should be. Coca-Cola, what the world wants to see. Oh yeah, a real thing. Coca-Cola, that's the way it is. Fill a bottle of Coke, and the way it will stay. For the taste of your life, what the world wants today. Oh yeah, it's a real thing. Coca-Cola is Coke. It's a real thing. Coke is, that's the way it should be. Coca-Cola, what the world wants to see. Oh yeah, a real thing. Coca-Cola, it's a real thing. Coca-Cola is Coke. It's a real thing. Coke is, that's the way it should be. Coca-Cola, what the world wants to see. Oh yeah, a real thing. Coca-Cola, a real thing. Coca-Cola is Coke. It's a real thing. Coke is, that's the way it should be. Coca-Cola, what the world wants to see. It's a real thing. Coca-Cola, that's the way it is. It's a bottle of Coke, and the way it will stay. Coca-Cola, what the world wants today. It's a real thing. Coca-Cola. It's a real thing. Nothing refreshes you like Coca-Cola. Put some on ice now. It's a real thing. Coca-Cola. It's a real thing. Wouldn't an ice cold Coke taste great now? It's a real thing. Coca-Cola. It's a real thing. The great taste of Coke brings out the best in whatever you're eating. It's a real thing. Coca-Cola. I'm gonna sing my song like I never sang before. I'm gonna sing about life and the real things we need more. Well, I hope you don't mind if I sip on my Coke while I sing my song, 'cause it cools my throat. And you can have one too and sing along with me. I'm gonna sing about the mountains and the valleys and the real things in life that surround me. Things like the ocean, true love and devotion. So have a Coke and sing along with me about the real thing. It's the real thing. Sing along with me about the real thing. Let me hear you all sing. Have a Coke with me. Everybody sing. 말씀드렸다시피 1968년에 코카콜라가 대한민국에 진출하면서 1969년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고 대행사 만보사가 설립되었죠. 미국에서 코카콜라 캠페인은 한국에서는 산뜻한 그 맛, 오직 그것뿐으로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곡도 번안되었죠. 코카콜라 광고는 7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광고가 됩니다. 보시면 뭐 등산도 나오고요, 자전거, 줄다르기,
스키, 스케이트, 이 당시의 경제 환경에서 그렇게 접하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로 소비자들을 유혹을 하죠. 근데 어떤 목선도 나오고요. 지금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그리고 경운기 등들도 주요 소재로 등장을 할 수가 있죠. 그 시절의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광고인 듯 합니다. 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산뜻한 그만 코카콜라 말라 애타게 찾는 코카콜라 바로 그것은 오예 오직 그것은 코카콜라 불 코카콜라 불 산뜻한 그만 코카콜라 말라 애타게 찾는 코카콜라 바로 그것은 오예 오직 그것은 코카콜라 불 산뜻한 그만 코카콜라 목말라 애타게 찾는 산뜻한 그 맛 바로 그것은 오예 오직 그것뿐 코카콜라 불 코카콜라 불 산뜻한 그만 코카콜라 목말라 애타게 찾는 코카콜라 바로 그것은 오예 오직 그것뿐 코카콜라 불 코카콜라 불 산뜻한 그만 코카콜라 목말라 애타게 찾는 산뜻한 그 맛 바로 그것은 오예 오직 그것뿐 코카콜라 불 코카콜라 불 네, 1980년부터 1988년까지는 언론 통폐합의 시대, TV 컬러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뒤에 신군부 세력이 집권을 했죠. 이때 5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신문이 통폐합되었습니다. 두 민영 방송이 공영화되었죠. MBC, TBC. 그리고 방송의 광고 판매를 독점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코바코죠. 지금에 창설되었습니다. 민간 방송이던 MBC와 삼성 계열 TBC가 공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 통제하에 놓였다고 봐야죠. 이 당시에 저녁 9시 TV 방송 첫 보도가 땡전 뉴스라고 불렸는데요. 이때 땡하고 그 9시가 울리면 전두환 대통령 소식 먼저 나왔다고 땡전 뉴스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고요. 1961년 이래로 18년 동안 묶여있던 일일 신문 발행 8면이 이제 12면으로 5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3년 석유 위기 이후에 중지되었던 아침 방송도 재개되었고요.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학생들의 두발 교복, 가방, 뭐 신발 이런 것도 다 자유화되었죠.
그리고 1980년 12월 1일 이때 이제 방송이 컬러화 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이 일제히 컬러 방송으로 전환되었고요. 이런 일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리고 81년도에 이제 하계 올림픽 주최국으로 서울이 결정되었죠. 그리고 87년에는 6.29 선언으로 인해서 정치와 표현의 자유가 회복되는 전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1981년에서 1987년 사이 한국 광고비가 2,800억에서 1조 원에 가까운 9,724억 원으로 3.5배나 증가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언론 통폐합과 함께 공영화되었죠. 이때 이제 방송의 광고 판매 대행이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 대행하게 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그러니까 코바코라고 하죠. 코바코는 초기에 방송광고와 관련한 일체 업무를 관장하게 돼요. 대략 방송광고를 시간 판매한다거나 방송광고 대행사 인정을 한다거나 뭐 광고 교육을 한다거나 방송광고상을 주최를 한다거나 등등인데요. 이렇게 뭐 공익광고까지도 코바코가 다 했죠. 이렇게 방대한 업무는 이제 점점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코바코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군사정권이 낳은 한국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러 방송이 개시됐다는 것은 세계혁명뿐만이 아니라 컬러 광고 제작을 위한 전문 분야별 분업화를 가져오게 됐죠. 분업화라고 하는 것은 기획이나 촬영, 조명, 메이크업, 의상 세트 디자인 등이 전문화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컬러로 바뀐 초기에는 경험이나 시설 부족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죠. 하지만 재빠르게 기술이 습득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대두되면서 크리에이티브 또한 적지 않게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1980년대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광고 제작은 놀랄 만큼 발전하고 변하게 됩니다. 1988년부터 1998년은 개방시대라고 불리죠.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성공리에 끝났다고 자축을 합니다. 이제 1993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대가 시작됐고요. 이제 9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그해 말에 한국은 IMF 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성공과 시련의 개방시대 10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6.29 선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기본법이 폐기되었고요. 언론의 자유화 물꼬가 트였다라고 볼 수 있죠. 언론 보도 내용도 달라졌고 양적으로도 달라졌어요. 대략 정기 간행물 수가 일간신문이 30개에서 126개로 증가됐고요. 주간지나 월간지 뭐 이런 정기 간행물 수도 2412개에서 310%가 증가했어요. 7490개가 됐네요. 변화는 방송 매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90년에는 가톨릭, 불교, 고통방송이 시작되었고요. 91년에는 민간 방송국이죠. SBS가 창사되었습니다. 91년에는 외국 잡지의 한국어 라이센스판이 발행되었어요. 1990년대 중반에는 거의 모든 신문이 이제 한글 전용으로 가로쓰기, 조간 발행으로 전환했고요. 94년에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시의 민방 TV 방송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1995년에는 케이블 TV 방송이 시작되었고요. 그 이듬해 위성 방송이 개시되었죠. 한국은 이제 다채널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고속도로 5개 간판이 허용되었고요. 또 이때 5개 매체도 성황을 맞게 되었죠. 자유와 개방의 변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방송 광고 대행사 수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1988년도에 16개에 불과하던 대행사가 1995년에는 78개사로 늘었고요. 취급액 또한 7,600억에서 3조 3,500억으로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PR의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PR과 여론조사가 활성화됐고요.
이 당시 이제 89년도에 한국 ABC 협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이때 신문 발행 부수 조사를 위한 기초 작업이 시작되었고, 근데 이 ABC 협회가 지금 이제 제대로 신문 발행 부수를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보여주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TV 시청률 조사가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제 개인 그 디지털 방송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개인 스마트폰으로 보고 뭐 PC로 보고 이렇게 되면서 다양한 매체들로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시청률 또한 어떤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시청률이 좋으면 광고액도 높고 광고도 잘 팔리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뭐 다양한 PPL이라거나 다양한 디지털과 결합한 광고 방식, 형식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 이제 한국 광고주협회도 만들어지고 한국 PR협회, 다양한 학회들과 또 단체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에서 97년 사이에 17개 대학에서 광고를 전공하는 학과들이 설립하게 됐죠. 그리고 드디어 96년 6월에 서울에서 35차 국제광고협회가 열리게 되죠. 세계 광고대회가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98년 이후에는 이제 지금까지의 이 광고의 상황, 현황이 구조조정이 되고 또 인터넷과 글로벌 시대로 가면서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매체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형식들이 발견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죠. 케이블, 위성, IT, 인터넷, IPTV, 그리고 OTT 등등, 그리고 모바일, 무엇보다 스마트폰이죠. 이런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또한 다양한 광고의 기법들이 나오고 있죠. 기존의 신문, 방송 등으로 대표되는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회 또한 분명히 존재를 하죠. 레거시 미디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의 우수성,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량,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 뭐 이런 것들이 레거시 미디어가 뉴 미디어와 대응해서 올드 미디어로서 또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광고의 시대 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